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페이지가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이제 오늘 건축법 끝내고 주택법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파트 보시면 111페이지 보시면 이행 강제금 있고, 뒤에 넘겨보세요. 특별 건축구역 있고, 그 다음에 건축협정제도, 결합건축, 그리고 분쟁전문위원회, 요 4개 파트 남은 거야. 그 뒤에는 이제 소음방지 대책은 틀려라 하는 문제로 나오는 거라 참고로 제가 넣은 건데, 일단 크게 4개 파트가 남은 건데,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이행강제금입니다. 일단 이행강제금 잘 나오는데, 얘는 뭔지부터 할게요. 일단 건축물을 지었을 때, 처음에는 허가를 받았을 때 위반하지 않았어. 위반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얘가 불법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이건 불법 증축이라고 해요.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증가시킨 거야. 그리고 얘는 요 앞에는 지금 현재 그냥 그 마당 같은 뭐라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여기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서 샤시해 버렸어요. 이 공간을 쓰려고. 이것도 불법 증축이야. 그러면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저거 허가를 안 받고 적법하게 허가받은 상태가 아닌데 쓰는 걸 그냥 냅두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 저렇게 쓸 거야. 그래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되니까, 야, 이제 요 위반 사항이 발견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으면 허가라든지 인허가를 취소해버리면 되고, 이미 지어놓은 상태면 철거해라, 뭐 개축해라, 뭐 재축해라 라고 시정 명령을 일단 하는 거야. 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하면 좋은데, 배째라 이래버리면, 옛날에 이걸 과태료를 때렸는데, 과태료는 이게 일회성이야. 일회성. 그래서 한 번 벌금을 내가 이제 내면 벌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계속 저걸 쓸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애들 계속 나올 건데 이거 너무 건축법 약하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센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거는 일사부재리라고 하거든요. 일사부재리. 그러니까 한 번의 일로 두 번 다시 벌하지를 않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벌내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약하다. 이거 예외로 앞으로 계속해서 때릴 거야 라고 만들어낸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러니까 처분 명령을 했는데 너가 안 했으니까 나는 매년마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때리겠다. 1년에 2회 이내라고 하는 거는 2회씩 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조례에서 서울시는 한 번 나오거든요. 서울시 한 번 나와. 근데 세종시 2번 나와요. 지자체별로 달라. 근데 시험에는 조례를 안 내니까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가 보다라고만 그냥 넘어가면 돼. 그럼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얘가 이번에 500만 원을 맞았어. 500만 원을 맞았는데 그럼 1년에 한 번 나온다 여기가. 그럼 500만 원 나왔죠?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 또 안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500만 원 나와요.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나와 또. 저 좀 말려주세요. 계속 할 수도 있어.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 그럼 계속 나오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압박이 오죠. 저걸 내가 해가지고 내가 500만 원어치 값어치를 하는 거야 이게. 안 하겠다 그러면 철거하겠죠. 근데 저기서 월세가 만약에 나와. 여기서 월세가 나오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1년에 월세가 1200이 나온대. 그럼 500만 원 내고 700 벌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쟤도 돈 벌고 지자체도 돈 벌고 서로 좋지. 그래서 윈윈하면서 몰래 그냥 조금씩 내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만약에 이행을 이때 가서 한 거야. 열받아가지고 내가 하고 말지 해서 철거를 해버렸어. 그럼 이때 이행을 하면 이미 부과됐던 거를 취소해 줄 수는 없어요. 문서로 이미 나간 거는요 무조건 걷어들이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징수한다 그래요.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부과 안 할게.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 중지한다. 특징이.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만 부과하겠다는 뜻이에요. 뭘로 때리겠대요? 돈으로. 그럼 그거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건물의 가격에 대해서 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세청에서 매년 그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정하거든요. 세금 같은 거 때리려고. 그래서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위반 사항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때리는데 얘가 위반한 건 이 면적을 위반한 거지 밑에 걸 위반한 건 아니잖아. 전체 면적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위반한 면적에 대해서만 때리겠다 돼 있어요. 위반한 면적이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곱한 거를 때릴 건데 그 위반 사유가 건폐율료가 초과됐냐, 아니면 무허가로 졌냐 이런 거에 따라 좀 센 놈은 50% 때리고 좀 약한 놈은 10%를 때리겠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해놨어. 근데 요거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냐면 1200만 원이 들어와. 500만 원 내. 그러면 얼마를 버는 거네? 그럼 이런 애들이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저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려는 걸 못하게 하자. 우리가 음식점을 하려면 음식점은 구청 가가지고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그럼 영업 신고를 받아줄 때 건축물 대장을 들고 가야 돼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써 있잖아요. 그럼 영업 허가 안 해줍니다. 얘네 거부해달라고 요청 들어가 있어요. 시군구에. 그래서 시군구에서 이거 위반 건축물이라서 저희가 영업 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라고 거부할 거야. 그럼 쟤는 저걸 가지고 이용하는 게 영업 허가나 신고하거나 뭐 등록을 해야 되는 업종은 못 들어오는 거야. 위반 건축물은. 그래서 요 조치까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위반 건축물인데 사람들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뜯으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해 놨어요. 표지 설치도 하라고 돼 있는데 근데 표지는 항상 갖다 놓으면 뽑아버리겠지. 누가? 주인이 뽑아버리고 나서 이거 어디 갔어?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물 대장에 표시해 놓는 거야. 그리고 벌금 부과도 병과가 되는데 이거 위반한 걸로 인해서 벌금을 받았다 해도 이행강제금도 또 때린다. 이걸 병과라고 그래요. 계속 같이 부과하겠다. 그럼 여기 위반 건축물인데 그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자 봐요.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현재 여기가 3층까지밖에 못 짓는 땅인데 그래서 여기 3층까지만 쳐놨어. 쳐놨는데 그때 당시 허가해 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2, 3년 지나가다가 보니 어머? 이거 뭐야? 오케이, 너 걸렸어. 오케이죠 지금? 걸렸어 너. 너 요거 너 허가 안 받고 불법으로 줬지. 그럼 얘가 허가 없이 몰래 한 거니까 이 건축주한테 야 이거 철거해라고 뭐부터 해야 돼요? 시정 명령이 먼저 이행이 돼야 돼. 시정 명령을 해라라고 한 다음에 안 했을 때 때리는 거야. 발견하자마자 이행강제금 때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일정 기간 시간 줄 테니까 저거 철거하셔가지고 조치하시고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안 하시면 저는 이행강제 부과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이거 해놓고 이행 안 하게 됐을 때는 아까 뭐 때리고 이행강제금 때리면서 이거 가지고 영업 허가를 하는 걸 못하게 중지 요청해놨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요게 특징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의 특징이 아까 1년에 몇 회 이내라고 그랬지? 2회 이내로 부과하는데 이미 부과가 된 거야. 그러면 이미 부과가 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일단 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무조건 징수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하고? 징수. 근데 이행을 했다면 그 이후에 부과될 거는 당연히 중지해야지. 이건 이해해두면 그냥 단어 딱 듣고 맞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미 부과된 건 뭐 해야 돼요? 근데 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 이행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이행강제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 취소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징수하는 거야. 다만 이후에 부과될 것만 뭐 지체 없이 뭐예요? 중지. 그리고 1년의 2회씩이 아니라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을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해서 정신적인 압박이랑 금전적인 압박을 하겠대요. 금전적으로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이행을 하겠대. 그래서 이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농지법에서 베꼈어요. 그래서 농지법에도 농지처분사유에 해당되는데 안 하면 이행강제 때리고, 그리고 중개사법에 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면 이행강제 부과합니다. 거기서도 이거 보고 베낀 거야. 그러니까 원조는 건축법이에요. 그리고 너무 작은 건물은 금액을 얘는 몇 번 더 맞으면 집값 날아가겠다. 그래서 연면적이 60 이하짜리는 원래 나온 부과할 금액을 2분의 1로 감액을 해주겠대. 2분의 1로 감액을 해주겠다는 뜻은 원래 나올 게 500만 원이면 250만 원으로 줄여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습이라는 게 공법은요 항상 3년 안에 2번 이상 위반한 놈이에요. 항상 3년을 잡았는데 2번 이상이면 상습으로 봐요. 그리고 상습 위반하는 놈이나 이걸 돈 벌려고 일부러 용도 변경하는 놈들 있어요. 그런 놈들한테는 야 니네 원래 500만 원인데 500만 원 한 번 더 때릴 거야. 부과한 거를 한 번 더 때리는 걸 가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분의 얼마까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옛날에 100분의 50인데 너무 약하다고 해서 개정된 거예요. 시험 문제 지문에는 100분의 얼마로 나오겠네? 50 나오면 틀렸네. 개정 정권했네. 이렇게 하면 돼. 이게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사례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사례 볼 건데, 일단 위반 건축물을 내가 만약에 발견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부터 하고?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시정 명령 했어. 근데도 얘가 이행을 하지 않았어.
그럴 때 부과하겠다. 근데 위반한 사유가 너무 많으니까 제일 나쁜 놈은 4개를 잡았어요. 허가 안 받고 짓는 거를 무허가, 그다음에 무신고,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을 초과했을 때 요 4가지 위반이고, 뭐 대수선을 위반했다, 조경을 위반했다 이런 건 다 기타로 봐요. 그럼 기타를 외울 필요는 없겠네. 그럼 무허가, 무신고, 건폐율, 용적률 초과는 제일 나쁜 놈으로 봐서 위반한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에다가 1제곱미터당 아까 시가 표준액 있죠. 건물의 시가 표준액. 곱한 거에 50% 때립니다. 근데 얘는 이거 4가지 아닌 것들은 10% 때리는데 똑같은 건데. 그럼 어느 게 무지하게 센 거네. 무허가, 무신고, 건폐율, 용적률은요. 다른 애들 뭐 100만 원 냈고 얘는 500만 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위반사항이 더 큰 거로 보는 거야.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산을 했는데 이게 500만 원이 나왔어요. 500만 원이 나왔는데 얘 봐봐. 무허가랑 무신고 둘 다 500만 원 내라 그러면 누가 열받죠? 얘는 무허가 한 애고 얘 무신고 한 애야. 무신고가 열받지. 왜 내가 잡아요? 지나가다가 사람하고 시비 걸렸는데 살짝 때렸는데 제 이빨이 여기가 이빨이 한 3개가 나갔어요. 그리고 얘는 살짝 쳤는데 얘가 피해가지고 살짝 손톱에 긁혀서 여기 살짝 피가 났어. 둘 다 때리긴 때렸는데 얘도 징역 1년 얘도 징역 1년이면 누가 열받아요? 살짝 열받잖아. 이게 벌도 너무 규제가 또 센 놈은 더 세게 때리는 거고 얘보다 약하면 좀 덜 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비율을 또 정하는데 그래서 제일 나쁜 놈이 무허가야. 그대로 100% 때립니다. 그대로 100% 때려. 그럼 얘는 500만 원이 나오면 500만 원 그대로 내야 되는데 얘가 위반한 게 무신고였다. 그럼 얘는 70% 때려요. 70%면 얼마 때린다는 거야? 7로 35, 350만 원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옆으로 가는 게 건폐율인데 용적률 쌓는 거죠. 용적률이 더 위반을 많이 하게 돼 있어서 용적률은 90% 때립니다. 건폐율은 80% 때리고. 그럼 여기서 제일 센 게 뭐네 그럼? 무허가, 그 다음이 용적률 초과, 그 다음이 건폐율 초과, 그 다음에 무신고예요. 그래서 저걸 박스로 준 다음에 비율이 가장 높은 거에서 낮은 순서로 나열해라를 찾아라가 4년 전에 기출문제인데 숫자를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안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출제한 사람은 뭘 틀리게 하고 싶을 건지 봐요. 제일 나쁜 놈은 일단 무허가 할 거니까 안 외워도 돼.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은 80, 90인데 무신고가 제일 약하니까 70%일 거야. 그럼 얘 위치 바꾸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용적률은 90인데 건폐율은 얼마? 80%. 그래서 우리 연구 없다 알아요? 몰라? 따라해. 용구 건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뭐 몇 명 안 되니까 쑥스러워서 못 하겠지. 한 100명, 1000명 되면 막 따라하고 막 난리도 아닌데. 용구건팔, 용구건팔, 용적률 90%, 건폐율 몇 프로? 80%. 그럼 나중에 순서 누가 더 세냐 순서만 쓸 줄 알면 되고. 그럼 금액이 얼마 나오냐? 용적률 같은 경우는 90%니까 500에 90%는 5구. 그러니까 얘는 500만 원 나오는데 얘는 450만 원. 얘 350만 원, 얘 4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야. 그거를 1년에 몇 회씩? 2회 이내에서 조례 가정한 횟수만큼씩 부과하겠다. 근데 부과를 할 때 이러한 사유로 부과될 건데 너 마지막으로 네 의견 한번 들어보자. 이걸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냐. 이게 센 거라서. 그래서 의견 진술 기간을 10일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라는 단어 보면 며칠 떠올라야 돼? 10일 떠올라야 돼. 10일. 의견 진술 기간 며칠 준다? 10일. 그리고 그때 의견 진술했는데 뭐 타당하면 나 반영하겠다. 아니면 안 반영하겠다. 연락해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부과할 때는요. 항상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문서. 그러니까 이게 양식이 무슨 구청 건축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아가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 부과하오니 언제까지 납부해 줍시오. 이게 문서로 돼 있어야 돼요. 전화로 삐삐로 안 돼. SNS 절대 안 돼. 페이스북 이런 거 안 돼요. 뭘로만 돼? 문서. 그러니까 필요한 형식을 갖추라는 얘기지. 필요한 형식, 요식행위예요. 문서로 뭐 하고 계고. 미리 알리는 걸 계고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고했는데 그리고 나서 얘가 이행을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부과하겠다. 부과받은 거 있으면 이의제기해라.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고 부과 방법은 이게 국고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1년에 몇 회 이내에서 이회 있는데 얘가 원조죠. 원조라 2회고 나머지는 다 1년에 1회씩이야. 그럼 농지법도 1년에 1회. 토지거래 허가 위반도 1년에 1회야. 얘만 외우고 나머지 1회 이렇게 하면 돼요. 반복 부과하니까 일사부재리 예외로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감액 부과가 아까 작은 주거용 있죠. 작은 주거용. 얼마 이하짜리? 60 이하짜리 주거용 건축물은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조금 감액해 줄 수 있고 아까 비율이 제일 센 게 뭐였죠? 무허가,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무신고야. 순서대로 써봐라 하면 저렇게 쓰면 되고. 이의 신청은 뭐 똑같이 행정쟁송 제기하면 되는데 병과라는 건 이미 다른 법에서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맞았다 해도 얘는 이행강제금 또 부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병과 가능하다. 다른 것과 같이 부과하는 거 병과한다고 그래. 사례로 보고 끝내면 돼. 자, 이거 알면 이거 다 끝난 거야. 자, 일단 이 사람이 뭔가를 위반했는지 보세요. 갑이 지금 뭔가를 위반했는데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100%야. 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래요. 그럼 얘 뭘 위반했는지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제 건축 면적 얼마라고 돼 있어요? 뭐 위반했다? 건폐율 위반했지. 건폐율이 최대 얼마인데 원래? 50제곱미터인데 60제곱미터야. 위반했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네? 시정명령. 저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세요 했겠죠? 철거하세요 했는데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 때려야 되죠? 그럼 얘는 무허가가 아니고 무신고가 아니고 뭐야? 건폐율이야. 건폐율 초과하니까 용구 건팔 80%죠. 그럼 일단 위반한 면적이 얼마인데? 10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100만 원 때린댔죠. 그럼 원래 얼마 나와야 돼? 1000만 원. 1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몇 프로 때려야겠네? 50%. 50%면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죠. 원래. 50% 때리는 거죠. 무허가 무신고는. 그 금액에 대해서 건폐율은 얼마? 80%. 80% 건팔 8호 40, 400만 원 나오겠네. 1년에 몇 회 이내에서. 2회 이내.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반한 건 건폐율을 초과하셨으니 원래 나올 금액은 10제곱미터 위반했으니까 100만 원 곱하면 1000만 원인데 그거에 50%니 5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무허가였으면 500만 원 그대로 나가겠지. 근데 매년 2회 이내에서 500만 원을 때리는 건데 여기에 건폐율은 부과 비율이 몇 프로라? 58에 40이라 400만 원을 때리겠다. 근데 만약에 이게 주거용이었다 그러잖아요. 주거용인데 그럼 만약에 연면적이 이게 62하짜리인 거야. 그럼 그 금액을 얼마로 줄여줘요? 2분의 1. 2분의 1이면 2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다. 옛날에 요거 작은 건물은 5회까지만 부과한다고 했는데 여기 삭제돼서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부과한 이후에 만약에 부과를 했는데 이행을 했어. 그럼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죠. 그 후에 부과될 거는 징제해야지. 예, 이게 전부예요.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지문이 나오면 요 왜 나오냐, 그 어떤 절차로 낼 거냐 사례 딱 해두면 무슨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어요. 일단 이행강제금이 원조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그 이행강제금 끝났어. 넘겼어요. 끝났고 이번에 제목이 특별건축구역이에요. 특별건축구역은 이거 봐. 제목에 공법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뭔가를 구역 등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전국 대상이면 어느 분이 나와야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하는 거야. 그래서 공법에서 뭐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특별건축구역, 조정대상지역, 뭐 시범도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국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을 지정하는데 요 지정할 때 국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요 특이하게 요 티자 들어간 있죠. 요거 들어가네. 우리 공법상 관련돼서 투기과열지구 있지. 특별건축구역 있어요. 중개사법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권한자 하나 같이 기억해요. 전국 대상이니까 당연히 누가 지정할 거다. 국장. 근데 티자 보이네. 누구도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그럼 여기 뭐야? 특별건축구역이라는 표현 나오면 요건 전국 대상이니까 어느 분이 국장이. 근데 티자 보이네. 누구도 지정할 수 있겠다. 이건 그렇게 해서 외워버리세요. 그럼 이제 재료 왜 만들었니? 라고 누가 할 거야. 봐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 가도 여기 가도 이 건물 저기 가도 이 건물 광주 가도 같은 건물 뭐 특이한 건물이 없어요. 파리 하면 뭐 떠올라요? 에펠탑. 에펠탑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쇳덩어리 그냥 크게 해놓은 것 뿐인데 근데 거기 상징적인 건물이잖아. 브랜드화 된 거잖아요. 그런 건물이 대한민국에 있냐고. 대한민국 하면 무슨 건물 떠올라요? 경복궁? 막 이게 없어.
63빌딩 가만 안 놔둡니다. 63빌딩. 63빌딩. 63빌딩이 몇 층인지는 아세요? 63빌딩 60층입니다. 지하 3층에 지상 60층인데 그때 당시에는 지하는 층수에 상입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63층이라고 그랬었어요. 일본에 62층 건물이 있으니까 아이씨 안 되겠다. 63으로 하자. 63빌딩인데 지하까지 포함했었는데 지금은 60층 건물이라고 그래야 돼. 60빌딩인데 63빌딩이래. 예. 어차피 일본은 이겨야 되니까.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돼. 무조건 일본은. 예. 근데 이게 어디 가도 똑같은 건물인데 왜 이런 게 없냐? 우리나라 규제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1조 제한 받아, 뭐 받다 보니까 최대로 많이 지을 수 있는 걸 딱 해놓으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 따라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독창적인, 창의적인 건물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가 정책 사업을 하거나 지자체가 정책 사업을 한다 그러면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묶어. 여기서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규제 대폭 완화해주고 배제해주고 할 테니까 특별히 건축해봐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정이 되면 규제가 완화되는 거네, 강화되는 거네. 완화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대상 지역은 개발 예정지가 대상이지 보존할 땅은 대상이 안 되겠네. 그래서 다 개발할 땅인데 안 되는 땅이 4개 있어서 그 4개는 외워야 돼요. 그 4개가 개발 제한 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4가지는 안 돼요. 그럼 앞으로 개발할 땅 4개 써놓고 계좌 접보 4개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찾는 문제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계좌 접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계좌 접보. 옛날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협의하면 지정이 가능하다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얘는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정 안 되는 건 이제 4개 된 거야. 그래서 계좌 접보. 옛날에 계좌식 첩보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계좌 접보야. 개가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자,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다 보존할 땅이잖아요. 이래는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 그럼 이제 요 지역을 앞으로 국가가 개발할 거야, 국가 정책 사업 할 거야,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때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지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한테 가서, 시도의사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국장한테 가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시군구는 지정권자 누구한테 가냐면 얘는 누구한테? 특광도지사한테. 아까 시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댔잖아. 그러면 얘네가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럼 국토교통부에 있는 걸 우리 중앙건축위원회라고 하거든요. 그럼 국장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다음에 여기야 라고 지정이 됐어. 여기라 라고 변경이 됐어. 여기라고 해서 구역이 해제됐어. 이거 알려줘야 되죠. 알려주려면 뭐 해야죠? 고시 국장이니까 관보에 고시하겠지. 그리고 신청했던 애한테 야 지정했다 라고 송부해주면 끝나요. 근데 신청기관이 이 서류에 도시공원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면 지용도면 그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도시공원관리계획 내용이 용계, 기도지, 도복, 입 이거 있었죠.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복습은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이 책 얇은 거니까 한 권만 계속 달달하는 거니까 얘만 달달해도 돼. 우리 야간반 시간도 없어. 뭐 이 책 저 책 볼 시간 없으면 그냥 이론은 그냥 얘만 보고 문제는 시작부만 보고 그렇게라도 해요. 할 게 없어요. 문제는 풀고 가야긴 가야 되니까 연습하셔야 되죠. 그럼 여기서 5가지 중에 여기 해당 지역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폐율도 완화해야 되고 용적률도 완화해야 되죠. 그럼 도시공관리계획에서 요 해당 내용들을 바꿔야 돼. 그럼 도로도 깔아야 되고 도시공개 시설도 깔아야 되고 할 건데 그러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된 거로 간주하자.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으로 보는데 의제가 안 되는 게 용도지역은 못 바꿔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안 돼. 그래서 용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제외해요. 제외하고 지정된 걸로 결정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효과가 뭐가 있어요? 그럼 아까 뭐가 결정된 걸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고시 간주한대요. 근데 뭐는 안 되고 용쓰리는 제외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지정이 되면 이제부터 니네들이 건축을 할 때 규제가 있으면 내가 배제를 해줄게. 필요한 경우에 완화해줄게. 그래서 니네들이 독창적인 건물 한번 지어봐라. 그래서 독창적인 건물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이게 용인시청이거든요. 용인시청 건물을 그렸어요. 이렇게. 여기 용인시장 그 위치가 여기고요. 여름에 가면은 겨울에 가면은 여기 불도 나와. 그럼 요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 나오면 귀에서 내리면 이쪽에서 이제 그 뭐지? 저 경관도 볼 수 있어. 이런 건물을 질 수 있대.
근데 옛날에는 일조 제한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다 잘라야 돼. 눈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그럼 이런 거 못 짓잖아. 근데 이런 거 다 줘보라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에 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전 세계 영국, 프랑스 다 옵니다. 다 올 거야. 이거 보러 온다고. 우리 에펠탑 보러 가잖아요. 이탈리아는 왜 가요? 피사의 사탑 보러 가는 거잖아. 미국 왜 가? 세계유산 보러 가는 거잖아. 그 건물 한번 보려고. 근데 우리나라에 용대가리 건물 있다 했다. 용대가리 좀 없어 보이니까 용시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곤 시티 뭐 해가지고 용인시청이잖아. 그럼 그 건물 보러 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건물을 접은 적이 없고 지수가 없게끔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랜드마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봐라. 대신에 규제 완화해주고 배제하면서 이런 독창적인 건물을 짓다 보면 기술력이 올라가요. 안 줘봤던 걸 줘봐야 기술력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만든 게 특별 건축구역이다. 그러면 해지 사유는 자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 해줬는데 이것들이 사업을 안 하네? 아니면 나 못하겠다고 요청한 거야. 그럼 구역 뭐 해줘야 돼? 해제. 그래서 신청했던 애가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나 지정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공법에서 미착수 나오면 다 몇 년이죠 원래? 미착수 나오면? 미착수 2년이야 2년. 공법은 이제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10cm 안에 2년 써 있어 항상. 근데 5년 써 있는 게 3개가 있는데 지구 단위계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해서 지정이 됐는데 주민이 몇 년 안에 착공 안 하면 5년 안에 착공 안 하면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서 그 5년 있죠. 그거랑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 착공 안 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되고 몇 년 안에 착공 안 하면 5년 안에 착공 안 하면 해제할 수 있다. 요 3개 빼고는 미착수 나오면 다 2년 써 있어요. 나올 때마다 외울 수 없으니까 3개 5년짜리 외워두고 나머지는 다 2년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요건 위반해서 야 이거 시정해라고 했는데 시정을 못 한대.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4번 갖고 누가 처리할 수가 없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특이하면 미착수 5년 갖고 특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고 그럼 이제 지정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 키워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지정권자가 제일 잘 나와. 특별건축구역이니까 특이하게 누구 껴있다. 시도의사. 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한댔죠. 그래서 보존할 땅은 지정할 수가 없다. 그게 뭐예요? 계좌, 접보. 이거 하나 기억하고. 그럼 이제 지정되면 그 관계 법령을 배제하거나 뭐 완화하거나 통합 적용할 수 있는데 통합 적용이 뭐냐면 이 특별건축구역에서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특이한 건물 질 거예요. 이거 지면서 여기 미술작품 장식 설치해야 된다. 이 건물 지면서 주차장 마련해야 된다. 공원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건물 하나하나 질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여기다가 만들면 다른 건물은 네 멋대로 줘도 돼. 그래서 이걸 통합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부공이라고 그래. 미부공. 미가 뭐예요? 어떤 건물 가면 앞에 이렇게 공터 같은데 공지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조경하는 장부 있죠. 뭐 달려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건물 지을 때마다 하는 거 아니라 하나로 통합 적용해 주겠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도 통합하고 공원도 통합해 줄 테니까 한번 네 맘대로 지어봐. 이게 특별 건축구역인데 얘랑 좀 헷갈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를 배제해 줄 거냐 보시면 적용하는 거 안 해도 돼. 건폐율, 용적률, 기존 거 배제할게. 공지 만드는 거 높이 1조 제한 그리고 높이 주택 기준 다 완화해 주겠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건축선은 없어요. 공법에서 건축선 완화라는 말은 없다라고 기억해 두는 게 나아. 건축선 없다라고 하나 써놓으면 되고 여기 써놨어 밑에. 건축선하고 뭐는 없어요? 대지분할 제한. 얘는 항상 어디 가든 얘네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완화되지 않는 거 골라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특별 가로구역이라고 있는데 좀 전에 했던 게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특별 건축구역이야.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특별 가로구역은 또 뭐야 이렇게 해요. 이거는 건축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완화를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도로가인데 도로가에 건물들이 지 멋대로 막 있으니까 이 미관을 너무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옆에 가로구역 있죠. 여기는 특별히 규제를 따로 조금 규제를 더 하려고 경관상 안 되는 거 없애버려. 미관상 애매한 거 없애버려. 그래서 이쁘게 하려고 하는 거야. 특별 가로구역은 뭐 하려고? 이쁘게. 이쁘게. 얘는 행위장 완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하고 동네에 있는 허가권자가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일부 규정을 좀 완화하거나 또 적용하지 않게끔 해서 한번 이쁘게 해보겠다. 뭐 하겠다고? 이쁘게. 그래서 무슨 지구 항상 나와요? 경관지구가 대상이고
아니면 미관 유지를 위한다. 이쁘게 한다는 얘기야, 이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beautiful. beautiful. 더 고급진 단어 없나? 나 박사인데. 이쁘게,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이쁘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야. 특별가로구역은 도로가 이쁘게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별건축구역은 독창적인 건물 지어가지고 기술력도 향상시키고 특이한 건축물 창출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게 특별건축구역이다. 차이점은 그거다만 아셔도 돼. 이게 특별건축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더 넘겨보세요. 건축협정제도. 건축협정제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 근데 이 사람 땅이 되게 조그만 땅이고 이 사람 땅도 조그만 땅인데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돼 있어가지고 이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지려고 했더니 수익도 안 나오고 하려고 해봤자 돈도 없고 혼자서 하려기 너무 겁나고 이러면,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10년, 20년 되면 이 동네 슬럼화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야, 그러면 여기 지역은 니네들이 건축 관련돼서 협정을 해가지고 같이 하자. 이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수선하기 위해서 또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니네들 소유자 전원이 합의해서 같이 건물 짓자. 그걸 맞벽 건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하나의 건물로 막 짓거나 하기를 할 때, 원래는 주차장은 별도 건물마다 있어야 되고 별도 건물마다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한 통으로 여기다가 적용해버리고 여기 주차장 싹 만들어서 한꺼번에 같이 쓰자.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때도 내가 최대한 많이 짓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해서 기존의 세대수보다 더 많이 짓게 해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하게 되면 조그만 개발보다는 큰 개발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작은 개발이에요. 작은 개발은 되게 싫어하고요. 큰 개발을 좋아해. 왜 큰 개발을 좋아하냐면, 작게 개발했을 때 항상 뭐가 부족해요? 땅이 옆에 조그만 땅에다 건물 지어놓으니까 기반에서 부족해요. 근데 크게 개발하면 기반에서 널찍널찍하게 짤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로 유도하려면 같이 하라는 거지. 근데 대신에 여기 있는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데 너무 많으니까 소유자 등 이렇게 한대요. 소유자 등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원 합의해야 됩니다. 뭐 과반수 합의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전원 합의를 해서 해당하는 밑에 아무 데서나 하는 건 아니고,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지역이 어디죠? 지구단위겠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하라고 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달동네 이름이 뭐야?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재생사업 하려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존치된 지역, 그리고 재생 활성화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아무데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 주인은 어디든지 있다고 해서 지주 존재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지주 존재. 지가 뭐예요? 지구단위계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존치지역, 재생 활성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다가 이거를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니네들 한번 건축을 같이 하든지 대선을 같이 하든지 리모델링을 같이 하든지 협정해봐라 이 뜻이야. 그럼 이제 협정하게 되면 누가 진두지휘할 사람 대표자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건축 허가 받을 때 같이 인허가 들어가고 하면, 인지세도 옛날에 건축 허가 혼자 받는 것보다 같이 하면 4분의 1로 비용이 줄잖아.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 자, 일단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그럼 대상 지역이 아까 지주 존재. 지가 뭐지? 지구단위계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존치되는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야. 이런 지역의 소유자 등이 무슨 합의가 있으면, 이때만 전원 합의고요. 폐지하겠다, 뭐 동의를 얻어라 그러면 다 과반수야. 그러니까 처음에만 전원 합의, 다음부터는 과반수. 안 그러면 이거 숫자 나올 때마다 짜증나니까 처음에만 전원 합의, 나머지는 뭐야? 과반수. 나머지는 과반수. 그래서 처음만 전원 합의고 그 모두 과반수. 이 책 진짜 잘 썼지 않았어요? 깜빡할 것 같아서 다 써놨어. 예. 그럼 일단 얘네가 합의를 해서 하기로 했어. 그럼 협정 체결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 뽑아야겠네? 대표자 뽑아서 해당 시도 시군구한테 가서 인가해달라. 우리 건축 협정 인가해 주시면 저희 이제 건축 같이 하겠다. 근데 이거를 유지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 20년은 유지해야 돼요. 최소 몇 년? 20년 이상 유지하다가 20년이 지났어요. 야, 이제 나 단독으로 할래. 그럼 그때는 폐지 인가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전원 합의가 아니라 과반수 합의가 있으면 폐지 인가 해주겠다.
그러면 니네들 혜택은 같이 질 거 아니냐. 같이 질 거니까 맞벽으로 하게 되면 같은 건물이거든, 이게? 그럼 같이 인허가 들어가고 착공하고 공사 착공하니까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야. 비용도 줄고. 그래서 통합 적용해서 허가해주겠다. 근데 통합 적용할 때 적용도 하나로 같이 뭉쳐도 해도 되고, 대지도로 관계도 원래 이게 맹지인데 A 땅이 좋아요, B 땅이 좋아요? A 땅 면적은 작은데 B 땅은 또 크네. B는 열받는 건 도로가 없어서, A는 뭐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합의하자. 합의해가지고 그러면 협정하는 거죠. 그럼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 져서 주차장을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는 거야. 너는 땅을 제공하고 적용도 여기다 해. 대신 넌 맹지 탈출됐잖아. 대신 난 주차장 이걸 쓸게. 통합 적용하니까. 그럼 조그만 애도 좋은 거고 뒤에 있는 애 맹지도 탈출되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협정을 하라는 건데, 그러려면 요거 지하층 설치하는 것도 통합 적용해주고 주차장도 해주고 하수 처리도 같이 하게 해주는데, 옛날에 계단이 있다가 계단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계단이 답으로 나오고. 용적률은 왜 없냐? 얘를 많이 지켜주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지려고 만든 게 아니라 건축하는 거에 있어서 조그만 개발보다는 좀 약간 전체적인 단위로 개발하는 거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는 말은 없어서 이 두 개가 답으로 주로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 정리 한번 해보자. 혹시 땅을 혼자서 A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A 거, 이것도 A 거, 이것도 A 거, 이것도 A 거잖아요. 이것도 한 사람이 통합할 수도 있다고 해놨어요. 1인이어도. 토지를 둘 이상 가진 사람이 1인인 경우에도 협정 대상 지역이면 건축 협정할 수 있다. 그럼 그 한 사람이 협정 체결자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지문에 1인인 경우에는 협정이 불가능하다. 그럼 틀렸다 할 정도면 돼. 1인도 가능하다가 특이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아까 할 때 동의는 어떻게 되는지 전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과반수야.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를 만들려면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폐지할 때도 얼마 동의 얻어야 되고?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둘 이상 걸치면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있는 인가권자한테 해라 해서 다 과반으로 돼 있거든요. 다 뭘로 돼 있어요? 근데 맨 처음만 뭐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동의권에서 안 틀려요. 그리고 협정 체결했던 사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대표자는 요 폐지하고 싶으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아서 건축 협정 인가권자한테 인가 받으면 되고, 협정이 공고된 후에 만약에 A가 이 건물 소유자였어. 근데 이걸 만약에 B한테 판 거야. 그럼 얘는 협정 싫어요 할 수 없어요. 얘 집이 그대로 뭐야? 승계. 그래서 권리를 협정 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을 받았다. 자, 이전이란 말하고 설정이란 말은 알죠? 등기법 시한에 소유권은 뭐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소유권 왜 권리는? 설정. 그래서 저당권 설정, 뭐 전세권 설정이잖아. 소유권만 이전이에요. 그럼 얘도 소유권을 뭐 한대요? 이전. 아니면 거기서 들어가서 하겠다고 뭐야? 전세권 설정한대. 그런 거 할 때 그대로 집이 승계해야지. 그래서 이전 설정할 때 집이 그대로 뭐 한다? 승계한다. 그래서 요게 아까 몇 년간은 유지하라고 그랬죠? 20년. 그걸 협정 2라고 그래. 협정 2. 그다음에 협정 2. 협정 20년인데 나중에 하면 뒤에 30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협정은 몇 년? 2년, 20년. 그래서 요게 건축 협정 제도고, 한 장 더 넘기면은 이제 결합 건축이라고 나올 거야. 첫 번째 한 게 이행 강제금, 두 번째 한 거 뭐였어요? 특별 건축구역. 세 번째 한 게 뭐야? 건축 협정 제도. 지금 마지막이 뭐야? 결합 건축이야. 그럼 결합 건축이 뭐냐? 그러면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얘가 오래된 건물이에요. 오래된 건물인데 얘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만 전왔는데 아직 위에 있는 용적률을 아직 안 찾아먹은 애야.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이 노후화된 거를 리뉴얼해서 한번 지려고 하는데 더 짓고 싶은 거거든요. 최대한 짓고 싶은데 여기까지밖에 못 져. 근데 요 용적률 얘한테 물어보니까 안 쓸 거래. 그럼 이거 나한테 팔아라. 그럼 얘한테 넘긴 거야. 그러면 이 용적률이 여기 건물로 결합된 거죠. 그래서 결합해서 건축했다? 결합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트랜스퍼한 거야. 양도한 거지.
그래서 용적률 이양제도, 개발권 이양 양도제도랑 똑같아요. 개발권을 양도하는 건데 얘는 뭐를 양도하는 거야? 용적률을 양도한 거야. 근데 이걸 부산에 있는 애가 서울한테 넘길 수는 없었고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있는 애들만 가능해요. 직선거리 몇 미터? 100m 이내. 그래서 얘 이게 어디 있었던 거냐면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랬냐? 높은 건물 짓고 싶어 죽겠는데 용적률이 없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이거 되게 오래된 건물 있죠. 얘는 리모델링만 하고 위를 안 올리겠대.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용적률 얘한테 판 거야. 그래서 여기 더 짓게 한 거야. 그랬더니 얘도 좋고 얘도 좋지. 어차피 용적률 받았는데 못 써먹는 애인데 얘는 더 짓고 좋고 얘는 용적률 팔아서 좋고. 왜 이런 제도는 한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가 밀집도가 높이려고 하는 지역이면 주로 용도 지역이 어디겠네? 위로 가야 돼. 위로. 도시 지역 중에. 상업적이죠. 상업적이지. 주거 지역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결합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르시오 했는데 주거 지역 보려면 답이네. 틀린 거지. 이해가 되면은 찍을 수는 있는데 저게 뭔지도 모르면 찍지도 못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거냐면 위로 올리겠다는 거거든. 그럼 역세권 같은 경우는 위로 올릴 거죠. 그럼 얘 완화해줘도 되겠네? 특별히 건축해라가 무슨 구역이었죠? 특별건축구역 팔아도 되겠네.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별건축도 가능하고. 근데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있죠? 얘는 하라고 그래도 못하니까 얘도 해주는 거야. 그럼 대상 지역이 주로 어디예요? 그러면 역세권, 뭐 상업지역, 특별건축구역 많이 짓는 거. 근데 제가 아까 건물 지려는 게 아닌 데가 뭐였지 아까? 이쁘게 하려고 했던 거. 특별 가로가. 그 걔는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걔는 용적률을 파겠다가 아니라 도로 이쁘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 아닌 거는 뭔가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이 뭐예요? 특별 가로구역이에요. 그게 재작년 문제예요. 예. 그 찍은 사람들은 한번 수업 들었으면 찍기라도 했겠죠. 이게 결합 건축은 위로 가려는 게 목적이잖아. 용적률을 준 거니까. 무슨 지역이어야겠네. 그래서 상업 지역이야. 역세권 개발해야 돼. 주거환경 개선 하라고 해도 얘는 못하니까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을 보면 다 개발할 땅이에요. 건축 협정에서 많이 져라, 특별건축구역 많이 져라, 리모델링 활성화하겠다, 재생 활성화하겠다, 건물 한번 진흥해서 올려보겠다. 이건데 어디는 아니다? 특별가라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왜 아니냐면 얘네는 싹 밀어서 지네가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의미가 없는 거지. 아예 협정을 해서 얘네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인적으로 골라라. 그럼 얘가 맨날 주로 정답으로 나온다. 이렇게 된 거야. 됐고. 그럼 이제 얘도 용적률을 팔았는데 그래서 전화 왔어요. 근데 5년 있다가 내놔 그러면 이거 건물 아깝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내구 연한이 30년에서 50년,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으면 30년으로 보고요. 길면 40년 봐. 그래서 얘는 짧게 해도 30년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아까 협정은. 그래서 협정 2라고 했던 게 그거랑 헷갈린다고. 결합은 3합이라고 해. 몇십 년? 30년. 최소 몇 년 유지해라. 30년 해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해줄 당시에 이 용적률 여기다 팔았다라는 거 기재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허가권자는 결합 건축을 포함하여 허가를 할 때 공고한 다음에 결합 건축을 했다라는 관리대장이 있어요. 결합 건축 관리대장에다가 등재해야 돼요. 등재한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제 작성하면 돼. 허가권자는 결합 건축을 허용했다. 그럼 건축물 대장에 뭐 했다라고? 결합 건축했다고 써놔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거 결합 건축했으니까 이 건물 용적률 못 찾아 먹겠다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협정서 유지 기간은 최소 몇 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내구 연한으로 가기 때문에 최소가 30년, 최대가 40년이라서 최소 30년 이상 유지해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결합건축 협정서를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건축,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해도 된다. 의미 없고 요거 결합 건축하겠다고 협정서를 폐지할 때 있죠. 요거는 폐지할 때 전원 합의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폐지하는 거는 용적률을 다시 사오겠다는 얘기잖아. 둘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지분권자도 있겠지만 어차피 둘 다 동의해야지 다 끝나지 한 명이 동의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는 거라서 얘는 전원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과반수하면 내 몸을 자르고 제 몸도 잘라야지 반을 넘잖아. 두 명이면 과반이란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전원으로 하자 해서 전원으로 해놓은 거야. 그리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이거 나중에 용적률 이전받은 건축물이 이제 없어졌어. 그럼 이제 없어졌네? 용적률 가져와 돼. 이렇게 한 거야. 확인한 후에 결합건축 폐지 수리하면 됩니다. 멸실이 돼야 용적률 다시 갖고 올 거 아니야. 걔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폐지가 돼?
이를 철거를 해야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멸실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됐어. 여기 이제 기존에 있던 100m 이내요, 500m 이내요? 100m 이내에 있던 건물인데 이 용적률을 얘한테 사용하지 않는 거를 줘서 결합시키겠다 해서 결합 건축, 삼합 건축이라고도 해요. 몇십 년? 30년. 협정 2. 협정은 20년. 그 정도만 기억해도 돼. 여기까지가 결합 건축이에요. 자, 이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어떨 때 나오냐? 틀려라 할 때 나와요. 틀려라. 우리 킬러 문제야, 킬러 문제. 죽이려고 하는 문제야. 저거 맞춰줄래요? 그냥 틀릴래요? 틀리는 게 맞아. 근데 혹시라도 지문에서 하나가 보이면 이거라도 찍어라 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나오면 요거는 찍으셔야 돼. 이거 하는 것만 하나 하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공사를 하고 있던 사람, 건물 짓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건축주. 건축주가 건축을 못하니까, 설계를 못하니까 누구 있을까? 설계자.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는 사람? 시공자. 시공 도면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을? 감리자. 그럼 이 사람을 건축 관계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땅을 막 파고 있었어. 파고 있었는데 이 옆집에 할아버님이 계셔. 79세. 바깥에서 일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자고 있는데 덜덜덜덜 소리가 나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일단 창문을 열어야 돼요? 창문을 열어. 야, 이놈의 새끼들아! 하면서 이제 뭐라 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럼, 야, 시끄러! 그만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그래? 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러는 거야. 했더니 이분이 이 새끼 어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욕짓거리야? 그랬더니 너 몇 살이니? 막 그러죠. 처먹을 만큼 처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요, 안 내려와? 내려와. 붙는 거야, 이제. 분쟁이 생겨요. 건축 관련돼서 뭐 생겨? 분쟁.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분쟁 생기면은 하다가 중간에 뭐대로 해라. 그래서 맨날 소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쟁 중에 소송 중에 제일 많은 분쟁이 건축 분쟁이에요. 이런 분쟁이 많은데 이걸 매번 법대로 하라는 거는 이 사람들 죽고 다 힘들다. 그러면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시군구에다가 조정위원회를 좀 둬서 서로 좀 이렇게 좀 양보 좀 하시고 하면 소송 안 해도 됩니다. 서로 좋게 끝납시다. 이런 걸 안 하니까 다 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 만든 게 분쟁을 좀 조정하겠다. 나온 게 분쟁 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인근 주민하고 생긴 거죠. 근데 이분하고 생길 수도 있는데 설계한 사람이 와서 보니까 시공자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공사 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시공자가 너 몇 기야? 같은 건축사래요. 저 22기인데요. 그랬더니 이 자식 나 12기야. 대를 안 박아? 이러면서 이제 또 뭐요? 분쟁이 생겨요. 지네끼리도 분쟁이 생겨. 그리고 또 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 집 이제 아주머니가 또 있어요. 하도 소리 지르니까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먼지 날라오는데 안 나오면 괜찮냐 했더니 괜찮다. 그랬더니 너는 또 2년 몇 살이니? 뭐 이러면서 또 싸워요. 그래서 이제 얘네끼리 또 인근 주민끼리 문제가 생기고 얘네끼리도 생기고 얘랑도 생기고 협력해주는 기술자가 왔는데 너랑도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뭐가 생길지 몰라서 그 모든 분쟁을 조정해보겠다는데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해줬어요. 불허가 받은 것 같고 분쟁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허가관청하고의 분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분쟁이 생길 일이 없겠네? 허가권자가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 수리권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뭐 지도원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다음 중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닌 것 찾아라 할 때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 좀 전에 했던 거야. 건축 관계자와 주민과 전문가 간의 주민, 건축 관계자와 전문 기술자, 지네끼리 분쟁이잖아요. 아무리 뒤져도 허가권자는 없어요. 신고 수리권자도 없고 지도원도 없어. 그럼 행정기관과는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 다음 중 분쟁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세요. 그러면 아마 허가권자 들어있거나 신고 수리권자 들어있는 걸 찾으면 돼요. 일단 답을 골라내야 되니까. 됐어. 그러면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얘가 나오는 게 잘 봐요. 우리가 공인중개사잖아. 이 분쟁 조정이 우리 업무가 아니잖아. 이건 시험에 안 내야 되는 건데
이제 7문제 중에서 1문제 틀리게 해야 되는데 몰래 까다가 얘 나오면 얘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2년, 3년, 5년 여러 번 공부하신 분들도 틀리고요. 오늘 처음 공부하신 분도 틀리고 맞았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는 문제야. 그럼 그건 틀려도 되는데 혹시 들은 거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확률이라도 높으면 하나라도 찍어라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뭐 공부하라는 뜻 아닙니다. 예. 일단 중앙건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고요. 시도 시군구에 두는 건 지방건축위원회야. 그러면 중앙건축위원회니까 중앙건축위원회 안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가 있겠죠.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니까 지방건축위원회에다가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넣겠지. 그러면 누가 허가 권한 인상을 얘가 할 거냐면 얘 밑에 특광, 특특이 하는 허가 권한인 사항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는 밑에 있는 누구? 시군구가 하는 허가 권한인 사항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여기서 전문위원회에서 분쟁을 좀 조정하겠다. 그럼 여기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저기 위원으로 들어가려면 위원장 1명 있어야 되고 부위원장 1명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포함해서 총 15명을 선임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아무나 선임하면 안 되니까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교수님, 건축교수님 뭐 이런 분들 들어가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누가 위촉하냐면 국장이 합니다. 어느 분이? 국장이 위촉해서 얘가 구성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건축 관련 학식이 풍부하고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있죠? 옆에다 조그맣게 고상철 써놓으면 돼요. 학교에서 나 10년 이상 강의했고 뭐 할 만큼 했어요 나도. 근데 시험 출제위원으로는 못 들어가. 학원에서 강의하면 못 들어가요. 제가 인하대 강의하고 있는데 인하대에서는 저는 뭐 강의하면 도시계획 강의하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은 이 교수님이 민법하고 다른 뭐 공법 강의 하시는 분이야. 난 학교 대학에서 공법 강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나이 드신 분 때문에 내가 그분 자리를 깨고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전 도시계획 강의 하는데 이분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출제위원 들어갈 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출제해놓고 난 다음에 USB인가? 뭐 이거를 뭐 배송하더라고. 지금은 출제위원이 같이 합성하지 않아요. 출제위원은 출제한 거를 그 USB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 걸로 만들어 놓은 거를 보안 걸어 놓은 거를 이제 퀵으로 가져가나 봐. 그럼 이제 그거 갖다 놓은 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 수 있지. 근데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실무를 안 하신 분이라 문제를 딱 내면은 딱 그 느낌이 와요. 쪼잔한 문제. 이런 걸 문제라고 이런 거 되는 거야. 야, 부위원장이 지금 현재 1명, 위원장 1명이야? 그러면 요거를 15명을 25명으로 바꾸자. 이런 거 되는 거야, 이분들. 우리 중개업과 관련이 있냐고. 한 개도 관련 없어요. 25명 중에 10명 중에 이거 아닌데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단 한 문제 내줘야 되니까 한 문제당 5만 원 받거든요. 그래서 40문제 만들어서 보내면 10명의 선생님이 낸 거를 또 취합해가지고 또 선별위원이 있어요. 그 문제 중에서 쉬운 거 어려운 거 또 선별해가지고 문제를 내서 3개로 나눈 다음에 작년에 시험 봤던 젊은 애들 중에서 한 50명 그 부산에 기숙사로 무슨 이름이 뭐였더라? 부산에 어디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간 합숙하면서 걔네가 모의고사 봐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어렵다 쉽다 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상중하 나눈 다음에 그걸로 출제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알바로 들어가신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는 사람 배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일주일간 격리당해요 여기서. 근데 알바비로 150, 180 정도 나올 거야. 일주일 동안 놀다가 와도 180 주는데 가야지. 그거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작년에 공부한 책 갖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사 문제 나오면 바로 얘기하면 포상금으로 5만 원인가 준대.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유사한 문제일 수는 있어도 같은 문제는 없어요. 출제하는 거 보면 그걸 다 걸러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제도를 만들 때 15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건축분쟁위원회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에다가 15명 있는가 본데 누구를 뽑을 거냐. 10년 이상 종사한 자를 뽑는다. 이거 정도는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할 게 없는 게 절차예요. 절차인데 봐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A가 건축주인데 주민하고 문제가 생겼어. 건축주하고 주민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제 조정할 거니까 들어오라고 하겠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조정 신청을 일단 하시면 조정위원회에서는 60일 3명 정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 이거 서로 양보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막 해가지고 60일 안에 협의해서 끝내. 그래서 사인하라고 해요. 오케이 하겠다. 그럼 조정안에다가 사인하잖아요? 수락했어. 그럼 수락해버리면 요 수락한 내용대로 이제 합의한 걸로 보고 끝내는 거야. 이 사람은 이제 소송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조정안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서 수락 여부 통보해달라. 수락 여부 통보해서 통보받으면 이걸로 끝난 걸로 보겠다. 봐봐요. 일단 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60일 안에 조정안을 당사자한테 보내서 제시했더니 그렇게 하겠대. 그럼 빨리 뭐 해야 되죠? 사인해야죠. 사인한 다음에 합의 간주한 걸로 보고 이제는 소송 못 가요. 근데 여기서 난 못해. 난 못해. 조정 안 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해야 되잖아. 그걸 재정이라고 그래요. 조정이 안 됐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재정. 조정은 3명이었는데 재정은 더 많아요. 재정은 몇 명? 5명의 위원이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야,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120일 안에 끝낼게. 그래서, 요렇게 합시다라고 재정 문서를 작성해서 당사자들한테 보내요. 그럼 이거 보고서, 나 하겠다 그러면은, 예, 알겠어요. 저는 끝내겠습니다. 뭐 소송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합의된 걸로 보는데, 전 안 할 거예요. 그럼 소송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당사자 간의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중개업하고 이게 관련이 있냐고. 어디 관련이 있어? 없잖아. 그래서 요 내용을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요 지문은 나올 수 있어요. 조정하고 재정할 때 조정위원은 몇 명이고? 3명. 재정은 더 많을 거니까 5명. 조정은 빨리 끝내니까 60일이야. 재정은 더 오래 걸리겠죠. 2배니까 며칠? 120.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합의를 했다 그러면 합의한 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갖는다. 이게 특이한 거라서 요거 지문 정도만 봐두고 깔끔하게 넘어가도 된다. 됐어요? 이게 조정 대상이고 뒤로 넘기시면은 소음 방지 대책 마지막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7문제가 출제됐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래서 건축법은 틀려라 하는 문제가 2개인데 하나 틀려라 또 하나 틀려라 2개 나와. 보통 공부한 사람이 보통 5개, 많이 한 사람이 공부 적당하게 한 사람은 3개, 안 한 사람은 빵개거든요. 보통 이제 3개에서 5개 정도 만들면 잘 한 거야. 건축법 문제에서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2개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나오는 게 소음방지 대책 이거 나오거나 작년에 나온 거는 관람실 출구 설치하는 걸 냈고요. 간평사에서는 바깥 출구를 냈어요. 중요한 건 전혀 아닌데 얘네가 중요했으면 열심히 했겠지. 근데 한번 틀리라고 내었던 거는 그 다음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안 나와. 10년이나 지나야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얘는 한 5년 정도 전에 나왔고 최근에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그럼 이 문제 나오면 나 넘어가야겠다. 어떻게든 풀겠다 하지 마시라는 거야. 맞추려고 달려들어봤자 어차피 틀리라고 내 문제를 맞출 수는 없거든. 근데 얘는 4, 5년 정도 됐으니까 한 번은 봐야 된다 해서 제가 넣은 거고. 소음 방지 대책의 뜻이 뭐냐면 잘 봐봐요. 다음의 용도 요런 용도로서 규모가 좀 커. 그런 건물은 가구 세대 간에 서로 살다 보니까 막 소음이 막 들리면 맨날 쌈박질 하잖아요. 제일 많은 게 옆집가의 소음이에요? 아랫집가의 소음이에요? 이거 층간 소음이라고 그래. 이건 층간 바닥 소음이고 옆집가의 경계벽 때문에 소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이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 경계벽을 소음방지 바닥을 설치를 해야 된다. 모든 건물이 아니라 요거 해당될 때만. 그거 아닌 거 골라라가 시험 문제예요. 일단 경계벽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A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법 막 공부하고 있었는데 옆집 애가 TV 보고 있다가 전화가 왔나 봐. 전화해서 뭐라 막 하는 거야. 점심 뭐 먹을까 했더니 얘가 짜장면 그러는 거야. 다 들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면 얼마나 공부가 안 되겠어. 그럼 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찾아가겠지.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어디서 들어오지? 벽 타고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벽이 이렇게 생긴 벽은 바깥에 소음 잘 들어와요. 저 안쪽으로 넣어서 닫아야지. 그러니까 이 벽을 잡을 때 이 벽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닫아버리면 여기서 끝난 거잖아. 소음이 이제 여기 사이로 넘어온다고.
얘를 안으로 더 넣어.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소음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하는 걸 이거 소음 방지 경계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형태로 좀 해야 되는 게 사람이 여러 가구가 사니까 야, 이런 것들 해야 되겠다 해서 다가구 주택이고 공동주택이에요. 이거 다가구면 무슨 주택이 빠졌네? 여러 명의 단독주택 중에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중에 뭐는 빠졌네? 공동택은 여러 세대 사니까 경계벽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다가구하고 다중주택은 여러 명이 살잖아. 단독 혼자 살고 공간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이 빠졌잖아요. 그 시험 문제에서 다중주택이 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다중주택이 대상이 아니라서.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내가 누워있어. 누워서 이제 자고 있는데 얘가 TV 보고 있는데 막 울고 있는 거야. 폭삭 쏘아쏘다 막 울고. 근데 얘도 같이 울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워있는데 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 누워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해라? 경계벽 해야 됩니다. 기숙사에 침실 누워있죠. 병실 누워있죠. 학교 애들 다 자빠져 자고 있죠. 객실 당연한 거잖아. 산후조리원 요거 산후조리원도 임산부실 다 기진맥진이죠. 네. 신생아 누워있죠. 임산부실 신생 그 사이에 있는 공간도 다 경계벽 해라. 소음 경계벽.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여기 나왔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을 말하는 거야. 고시원 호간 변경. 노인복지주택도 해라. 그러면 이제 얘네들 중에서 4개 쓴 다음에 소음방지 경계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고르세요. 그럼 무슨 주택이 답이라고? 다중주택. 아니면 요거 숙박시설인 다중하고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누워있는 거는 대부분 한다라고 기억하는 게 문제가 풀 수 있어. 누워있는 것은 대부분 뭐 해야 돼요? 소음방지 경계벽을 해야 된다.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층간바닥은 간평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바닥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TV 보고 있었어. TV 보고 있었는데 그 층간 소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쿵 할 때 가슴이 쿵 같이 해요. 저기서 오는 애가 쿵쿵쿵쿵 오잖아? 그럼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여기 5살짜리가 있는데 이사를 온 거야. 엄마가 아빠가. 이 5살짜리 얘 미쳤죠. 뭘 해도 얘는 하지 마 그러면 3초 가만히 있다가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기 갔다 여기 갔다를 10초 안에 하는 애야. 쓰러지기 전까지 계속해요 걔는. 근데 그런 애가 이사 왔어. 와 이제 끝났어. 얘는 어떻게. 얘는 준비 요 있다 하면 우다다다닥 와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따라와. 다가오공. 한번 해봐. 다가오공. 다가오공. 다가 뭐예요? 다중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공동택이에요. 이 4가지 외워주세요. 다가 뭐예요? 다중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이야. 그래서 요 4개 써놓고 아닌 거 골라라가 시험 문제예요. 뭐 어쩔 수 없어. 나도 이렇게 외우려고 한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가오공으로 기억해 두세요. 다가오공. 다가 뭐예요? 다중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 그럼 이제 다른 거 골라라가 시험 문제인데 얘도 다중주택 없죠. 다중생활시설이랑 달라요. 얘는 단독주택 중에 하나고 얘는 근생이야. 이종근생. 고시원. 그래서 다중주택은 없다. 노인부주택 없다. 산후조리원은 층간소음이 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층간소음이 나. 애가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요양시설은 다 누워 계시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니다. 이 정도 기억하는 게 난데 기출문제인데요. 봐봐요.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에 따른 층간 바닥이다. 층간 바닥 하면 뭐야? 다가오고. 다가 뭐죠? 다중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이야. 아닌 것 찾으래. 그럼 다가 뭐죠? 다중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이종생의 다중생활시설. 뭐 남았네?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 3번이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운 사람은 푸는 거고 못 외운 사람은 못 푸는데 전국 수험생 중에 맞힌 사람이 없었어. 처음 나왔거든. 제 말은 뭐냐면 30년을 보면서 처음 나온 문제야. 매일 나오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맞춘 사람이 없지. 공부를 선생님들이 강의도 안 해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한 번 또 나온다 그러면 간평사 쪽에서도 나왔으니 우리 시험도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4개 다가오고만 기억해두자. 끝 이렇게 하시면 돼. 됐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단어도 어려워요. 봐봐.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 바깥쪽에 출구를 설치하래. 피난용이다 이거.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라. 사람 바글바글한 시설들 있죠. 대피 용도로. 그러니까 바글바글한 거니까 공연장, 집회자, 문화집회시설, 종교 판매, 뭐 행사, 청사, 위락시설, 창고시설인데 사람들 많은 시설들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상 얘네들 4개 쓰고 아닌 거 찾아라거든. 출제한 사람은. 그래서 답이 빨간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일단 PC방도 있죠. PC방도 있고 종교집회장도 있는데 PC방이 있다라는 게 특이한 거라서 저거는 있는 걸로 들어가는 거고, 문화집회시설 중에서 전시장하고 동식물원은 빼래요. 왜? 동식물원은 바깥에 나와 있잖아. 쟤는 설치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면 얘가 답일 거라고. 혹시 모르니까 체크만 딱 하고 버려도 돼요. 그리고 관람실으로부터의 출구 설치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은데 관람실이면 사람들 바글바글 모아서 보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또 나올 수 있는 출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출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바글바글한 건데 또 보니까 얘도 또 없네. 그죠? 전시장하고 동식물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동식물원 제외한다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저 정도 한 번만 봐두고 들어가시고 안 나오면 오케이. 나오면 찍고 나오면 되지. 근데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은 거니까 그것까지만 보시면 돼. 됐죠? 여기까지. 그럼 요거 가지고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가 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9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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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우리 풀었던 거는 소음 방지 뭐였죠? 소음 방지, 층간바닥. 층간바닥은 우리 시험 나온 거고, 소음 방지, 층간바닥. 경계벽은 간평사에서 나왔어요. 소음 방지, 뭐라고 했어요? 경계벽. 서 있는 거는 해야 된댔죠? 누워 있는 거 한다고 했잖아. 너 헷갈리면 안 돼. 누워 있는 거는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 거, 병실 누워 있습니까? 객실 누워 있습니까? 도서관 또 나왔네 이거. 다가구주택 누워 있는 거죠. 다중생활에서 누워 있는 거잖아. 도서관은 없잖아. 앉아서 하는 공부하는 거잖아. 학교에 교실이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대상이 있네. 아까 것도 답이 도서관이었는데 얘도 또 도서관의 답이네. 기출문제 보시면 이거 다 최근에 나왔던 지문들이 이제 요런 지문들인데 봐볼까? 자, 여기 주어가 지금 밑줄을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주어로 요거 밑줄 친 거로 틀리게 하니까 밑줄 쳐놓은 거야.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 국가가 하는데 사업구역 개발할 땅이죠.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은 누가 정해요? 국장 아니면 시도의사. 그럼 국장은 국가가 하는 거니까 국장이 특별건축구역 정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그래서 틀렸었어요. 시도의사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행사하는 국제행사야. 여수 엑스포 있죠. 그럼 여수시에서 하는 엑스포예요. 지자체에서 하는 국제행사야. 근데 월드컵 있죠. 월드컵은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야. 서울이 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고,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국제행사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등은 전원 동의로 건축물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건축협정은 처음에는 뭐야? 전원합의, 전원동의지. 그 다음부터는 과반수 동의. 그래서 전원 동의로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다. 이거를 과반수 동의 얻어라고 나왔다고. 그리고 대지 적용에 관한 사항하고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거는 아까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이거 한꺼번에 다 뭐 적용 배제해 준댔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아닌 것 찾아라. 그럼 건축선하고 대지분할, 건대. 건축선하고 대지분할은 아니라고 했잖아. 네가 언제 했냐고? 해줘요?
건축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이거 제한할 때 여기가 김포시인데 김포시야. 김포시 여기가 김포시 옆에 무슨 시 있어요? 고향 아니, 붙어 있는 거. 강서구인가? 강서구.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된 거야. 서류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요? 김포시 제출해야지. 요거밖에 안 들어. 더 해줄게. 더 해줄게. 서류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 김포시 제출해야지. 설마 강서구 가면 외우셨어요? 가시라고 그럴 거 아니야. 과반이 넘는 곳에다가 서류 제출해라 해서 여기 건축협정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 시공구에 걸치면 면적이 뭐 속하는? 과반에 속하는 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건축 협정 체결자나 운영자 대표이자가 아까 폐지한대. 처음에는 전원동의죠. 폐지할 때는 과반수. 그래서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한테 폐지 인가 받습니다. 됐고 아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중에 계좌 접보는 지금 못한댔죠. 계좌 접보할 때 접이 뭐예요?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수. 이거 이따로 나왔어요. 없다는데. 계좌 접보는 외우자 그랬잖아. 그리고 대지조경, 대지도로관계, 지하층 건폐율, 부설 주차장, 개인 하수 처리 이거 협정 인가를 받으면 이거 아까 하나 건물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뭐 해준댔죠? 통합 적용.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옛날에 여기에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은 없어졌죠. 그래서 옛날에 박스 이렇게 주고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박스에 넣고 해당 지역에서 개별 건축물마다 건축하지 않고 협정을 통합할 수 있는 거 고르세요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고르는 거 다. 그거 냈었어요. 그리고 특별가로구역은 결합건축이라는 건 아까 뭐 하려고 한 거냐면 용적률 산 거죠. 위로 가려는 거지. 그럼 여기는 대상이 될 수가. 그래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33회 때 재작년에 나올 때 결합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을 고르시오 해서 4번에 특별가로구역이 답이었어요. 그걸 한 문제로 4개 아까워서 지문으로 바꾼 거야. 됐고 뒤로 넘겨보실래요? 간평사 문제였는데 국장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찾아래. 그럼 안 되는 거 4개 지워야죠. 계좌 접보 지우라는 얘기잖아. 개가 뭐야? 개발제한구역 지워야지. 자,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그럼 답은 1번이네. 그럼 보세요. 국장이니까 국가가 국제행사하는 거죠. 그럼 도시의 사업구역이잖아. 지정할 수 있다. 1번이 답이다. 이 뜻이. 이행강제금 관련된 게 여기 있다. 요 지문은 한 개의 지문이었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의 지문으로 바꿨어요. 자, 대지 높이가 현재 4m고 연면적 합계가 90제곱미터인데 신축하려고 할 때 갑이 현재 창문을 열었는데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 얘는 건축법규 위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해서 한 거죠. 왜 했냐면 봐요. 건물을 지었는데 높이가 몇 미터짜리래요? 4m짜리인데 지금 현재 창문을 열었대요. 열었는데 수직면을 넘어섰대. 이게 건축선의 수직면이야. 도로면이고 수직면을 넘었죠. 근데 몇 미터 건물이야? 우리 도로면에서 몇 미터 이내? 4.5m 이내로 4.5m 이내로 4.5m 이내잖아 얘. 그럼 여기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위반했다 이거예요. 위반하구나. 아, 도로면에서 4.5m 이내인데 4m 건물이 창문을 열고 나왔어? 위반했겠다. 건축선 수직면 넘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순서 써라가 나왔던 거.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않아 하는 거 무허가죠. 무허가면 몇 프로? 100%. 신고 나온 무신고는 70%. 70%. 용구 건팔. 용적률 90. 건폐율은 80. 맞네. 이걸
나열해 놓고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나열해가 나왔던 거고 29회 때고 건축 허가권자랑 허가 신청자 간에 분쟁이 있어. 요거 조정 대상 되나? 누구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중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닌 것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 요게 답이었고요. 그리고 32회 때 나왔을 때는 지문으로 나왔어요. 4번. 건축 관계자, 해당 건축물 건축 피해 입은 인근 주민. 그러면 관계자랑 주민 간의 분쟁 가능하죠? 관계 전문 기술자랑 인근 주민 가능하죠? 관계자와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가능하고 건축 관계자 간의 주민 간의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요게 분쟁 조정 제정 대상이지. 아무리 봐도 허가권자랑 신고 수리권자 없잖아. 이게 분쟁 조정 대상을 나열해 놓고 아닌 거를 골라봐라 했는데 없었어요. 다 고르는 거야. 됐고. 요거는 이제 민원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건축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분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신청이 나고 허가권자의 업무 담당자랑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서 이 사람들 의견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근데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맞는구나, 들은가 보다 이렇게 한번 하고 하면 돼. 그러면 다음 페이지가 이거 건축법이 아니죠? 주택법. 건축법 기출지문은 다 본 거예요. 됐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주택법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